여러 가지 대안들에 있어서 보통 답을 정해놓고 답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내가 성격적으로는 1번이 좋다, 아니면 흥미가 2번이 있다, 이렇게 선택하면 결과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싶고, 우선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나 확장을 해가면서 선택지를 넓혀가서 결국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이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력상담 1인 기업과 그림 판매 스타트업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강엽입니다. 멘토링 튜터 관련된 일은 경력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한 5년 정도 됐고요. 이직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 관련된 상담을 보통 1대1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공공기관이나 대학에서 하는 강의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물류 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계 대기업을 총 7년간 재직을 하면서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했던 일은 각 회사의 회계나 자회사 관련된 회계들을 쭉 했었는데요. 크게 2번 그렇게 이직을 하면서 이제 경력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마지막에 외국계 기업을 나와서 현재까지 한 5년간 1인 기업을 베이스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원래 전공이 회계여서 회계 업무를 7년간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들이고, 과정에 좀 제 성격이 한 군데 진득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직도 고민하고 또 더 나은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더 이직 횟수가 많게 됐고, 최종적으로 이제 외국계 대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끝내게 됐습니다. 제가 일했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고, 지방에서 그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일반적인 그런 중소제조기업이었고요. 또 제가 근무했던 다른 외국계 기업은 국내 인원 한 1000명 정도에, 제가 근무했을 때 매출이 한 1조가 조금 안 됐던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그리고 삼성하고 경쟁을 하는 되게 글로벌한 회사이고, 전체 매출로 따지면 한 100조, 200조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큰 회사였던 것 같은데요. 이 두 회사를 단적으로 딱 놓고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외국계 기업 스타일에 따른 차이가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원이 좀 적고 또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업무 영역이 되게 넓은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좀 얕은 수준의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이들 느끼시는 체계가 없다거나 연봉이 좀 적은 편이라거나 남들이 우리 회사를 잘 모른다거나 하는 식의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이라도 여러 명이 쪼개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쪼개어서 하다 보니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좁고 깊은 게 특징이고요.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나 브랜드도 당연히 중소기업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취업을 하는 친구들한테 보통 권할 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커리어를 쌓는데 분명히 장점이 있고 잘 고르면 처음 커리어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대기업은 어떤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 대기업이 가진 시스템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앞선 회사도 지분이 절반 정도가 외국에 있었고, 마지막 근무 회사도 절반 이상이 이제 외국계 지분이었는데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외국계 지분이 50%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한국 문화를 가진 되게 딱딱하고 보수적인 회사였고, 또 두 번째 회사는 말 그대로 이제 외국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스가 외국인이거나 또 다양한 해외 법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일을 하는 등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고를 보시고 실제 이 회사가 내가 생각하는 외국계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보상이나 경험의 기회가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비교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 비눗방울님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진로 선택을 할 때 여러 기준을 두고 고민하는데요. 적성, 흥미, 성취감, 안정감, 워라밸, 그런데 그 순위를 못 정하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선은
개인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본인이 가진 어떤 것들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만족감을 얻는 게 필요한데요. 대신에 본인이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보통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일치하면 그 만족도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에 있어서 보통 답을 정해놓고 답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내가 성격적으로는 1번이 좋다, 아니면 흥미가 2번이 있다, 이렇게 선택하면 결과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싶고, 우선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나 확장을 해가면서 선택지를 넓혀가서 결국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이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가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회계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보통 수능 시험을 치고 나오는 점수로 대학과 학과를 정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역시나 회계를 정해서 입학을 하게 돼서 좀 우연찮게 시작을 한 것들이고,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홈페이지나 그래픽 관련된데 원래 관심이 좀 있었지만 좀 더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 또 뭐 캐드 같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군대 다녀와서는 뭐 운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학년이 지나서 졸업할 때가 돼서는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막 1년 내내 공모전과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회계를 선택해서 7년이나 하게 됐지만, 그 대학 다녔던 한 7, 8년간 그렇게 되게 고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고 호기심도 되게 많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은 이제 그렇게 시절을 쭉 보내다 보니까 되게 중구난방인 것 같았지만, 결국에 제가 뭔가 결정을 했던 취업 시점에는 그렇게 다양한 경험들이 조금씩 다 도움이 돼서 어떤 기업을 보는 눈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 글을 써야 될 때나 다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도 그런데 마지막 회사를 떠난 다음에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림을 팔고 있는 스타트업의 대표를 하고 있는 것들이나 그 외적으로 또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좋게 얘기하면 다양했던 제 호기심들을 채우고 있는 건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사실 에너지를 분산시켜야 되는 단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한 거 혹은 바쁜 것만큼의 결과가 나지 않는 것들도 되게 많아서 매번 반성하고 또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사실 교육이나 상담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는 연관이 된다면 언제든지 뭐든지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또래의 경우에 회사에서 뭐 한 10년 이상, 15년씩 근무를 하고 있고, 그들이 퇴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상담이나 혹은 제가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또래에서 또 고민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뭐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준비 혹은 마음가짐은 늘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낙 뭐 유명한 말이니까. B는 태어나서부터 D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취업, 뭐 이직, 학생 이런 것들을 모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진로라는 틀 안에 있는 것들이고, 어쩌면 취업이나 이직은 학생이라는 과정을 끝내고 다른 과정,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때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 역시도 매번 선택을 하고 또는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1년에 끝나고 2년에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0년, 뭐 40년 혹은 평생 계속 진행되는 것들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선택을 아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선택이 오히려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또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도 이런 선택을 계속 할 거라는 거죠. 지금의 선택을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하더라도 아마 20, 30년 내내 매 순간마다 비슷한 패턴으로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를 위해서 그 선택에 필요한 정보나 경험이나 주변인들의 말들 이런 것들을 계속 듣고 자기 것으로 체화해가는 과정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선택으로 더 멋진 진로를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